먼저 오늘 정말 귀한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모이신 것은 그만큼 이 현재의 시국이 참 엄중하다 하는 그런 공감대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약 한 50일 전에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대선의 승리를 거둔 그 여운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고, 또 한 열흘 뒤면 새로운 정부가 또 시작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가슴 벅찬 시기여야 함에도 지금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사악한 이 정치 세력들이 정말 마지막 참 발악을 하는 그런 아주 참 기괴한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 의석수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에 어떤 금도가 있고 정도가 있는 법인데, 도무지 지금 현재의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지금 좌파 세력들이 하는 일들은 정말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검찰청법이 그저께 국회를 통과를 했고, 또 내일이면 또 형사소송법까지 손을 댄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상황의 어떤 그 내용을 파악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영상 선배님의 그 지금 강의 요청을 받고, 이 제목을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목을 그냥 가져올 결과라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검수완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한번 짚어보는 계기로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로 약간의 실무적 지식은 있다 하나 이 이론적 지식이 충분치 않음에도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뜻으로다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에 지금 문제의식을 갖고 다 모이셨으니까, 제가 먼저 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 질문이라 할까요? 그걸 먼저 제가 좀 받고, 그래서 그 주제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조금 실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질문 주십시오. 어떤 얘기를 저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논해는 것이 조금이라도 좀 실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펜 좀 빌려주세요. 펜을 저 어디 혹시 배터리는 하실 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를 제가 얘기를, 제가 기본적으로 준비한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외에 짧게 뭐가 지금 좀 얘기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자, 우리 하욱찬. 예, 질문 하나 단 드리겠습니다. 1분을 넘지 마십시오. 네, 1분 안으로. 예.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검수완박이 되면은 지금 이제 여당이고 앞으로 야당이 될 여러 이제 고위공직자나 주요 정치인들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하고 크게 관련이 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검수완박이 되면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은 어떤 피해가 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게 되는 건지. 예. 예, 질문 몇 개 더 봐. 예. 우리 대항장. 양정호입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국민투표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결과가 있을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국민투표가 가능한지, 예. 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방법이나 효과,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히트플레스 저희자. 혹시 또 있으십니까? 아니 목숨을 걸어놓고 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절차상에 또 여러 가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차기에 만일 이렇게 법이 통과됐을 때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정도로 갖고 말씀을 드리고 또 중간에도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하시라도 중간에 이 질문 내지 의견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단순히 어떠한 법률적인 또 그리고 어떤 그 검찰 이 법원 사법부의 어떤 업무적인 거 외에도 정무적인 또 요소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정무적인 이 영향이 굉장히 지금 클 거로 보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 세력이 지금 이와 같이 검수완박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정치적 목적이죠.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든지 기타 자기네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무슨 제도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이 정권의 이 교체에 따라서 이를테면 자기네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소위 검찰의 어떤 이 수사라고 하는 이 어떤 그 날라올 짱돌을 자기네들이 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요소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 또 이번에 정말 정권 교체를 한 입장에서 정권 교체를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지고 지지를 한 입장에서 나름대로 갖는 어떤 그 의식은 이렇게 해서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그러한 잘못된 이 불의함 또 현재 이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악행 실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법의 이름으로 처단을 이제 해주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차단이 된 거죠. 사실상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한 정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그런 부분도 함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짧게 개념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검찰 수사권의 그 박탈은 사실은 이미 약 3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월 달에 검찰 수사권의 소위 박탈, 그때는 박탈이라는 말을 안 썼지만 검찰 수사권의 박탈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70여 년 이 형사사법 체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의 최고 주재자는 검사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그러한 의미도 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의 어떤 책임자 혹은 최고 주재자가 적어도 이 검사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그러면 사법경찰, 우리가 흔히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법에서는 우리가 사법경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법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하는, 즉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지만 그렇다고 검사가 모든 걸 수사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수사의 상당 부분, 특히 스트리트 범죄라고 하는 뭐 이렇게 절도, 폭력,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정법규 위반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 수사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2020년 2월 달에 이 검경 관계를 수사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협력 관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 검찰의 지위를 격하를 시키고 경찰의 지위를 격상을 시켜서 이를테면 황운하를 앞세운 여러 가지 경찰에서의 그 대항 논리는 우리가 검찰의 어떤 그 지휘를 받지 않겠다. 검찰이 우리한테 수사를 이렇게 뭐 지시한다, 지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청한다. 혹은 필요에 의해서 협의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경찰에 대해서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찰에서 어떠한 수사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전에는 모든 수사는 아주 기본적인 경범을 제외하고는 일단 정식으로 피의자를 입건한 이상은 종결은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검찰에 올려서 서류를 올려서 검찰이 이를테면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하도록. 이것이 단순히 무슨 검사가 지위가 높고 검사가 더 유세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통제 장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은 이 전국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사는 전국에 지금은 뭐 많이 늘어서 2,000명이 넘는 인원입니다만은 과거에는 검사 수가 정말 적었습니다. 지금도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많다 적다 어떻게 다룰 수 있는데 어쨌건 경찰은 전국 구석 읍면동까지 광범위하게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만약에 어떠한 수사를 임의롭게 물론 경찰도 어느 정도의 어떤 정당성을 갖고 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즉 99%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약간의 자의적인 그러한 수사를 해서 좋은 애들이 이를테면 그냥 마음껏 휘젓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한 거였죠. 그런데 이 경찰에 대해서 1차 수사 종결권을 2020년에 이미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100배 많다는 것은 다 아시죠? 참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고소사건이 많다는 것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일본하고 비교를 합니다. 우리하고 사법 시스템이 거의 비슷합니다만 일본보다 그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왜 많은지는 이 자리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떠한 법률적 권리 피해 주장이 굉장히 많은 우리입니다. 우리 생활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일이 벌어지면요. 거기서 가지를 치는 사건도 많아요. 뭐 내가 어떤 일을 피해를 당했다 하면 반드시 우리는 툭 하면 맞고소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자 우선 맞고소가 되니까 쌍방사건에다가 그것도 정인 쓰는 사람과의 감정 문제 그 과정에서 뭐 말이라도 어떻게 좀 험하게 나가면 또 명예훼손으로 발전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격다짐이 벌어지면 또 폭력으로 발전하고 또 거기서 조사하는 경찰관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무슨 경찰관을 상대로 또 직무유기 고소하고 이렇게 가지를 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한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경찰에서만 해서 종결을 합니다. 이것이 또 아시다시피 공수처를 만들었죠. 이것은 여태까지는 경찰과의 관계고 또 하나의 2020년에 중요한 변화가 공수처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에서부터 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은 손대지 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수처를 만들므로써 그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이 여기 깃들어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보다는 민주당 정권 하에서 검찰이 이를테면 현재의 상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검찰 너희가 손을 대지 말라는 그 디펜스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로스쿨 학생은 그래요. 이렇게 대통령에서부터 엄격하게 조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정말 굉장히 더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들 무슨 뭐 장차관 다 조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기관을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는데 현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손대지 말라는 그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이제 수사하지 말고 6가지 유형의 범죄만 수사하라고 한 것이
2020년 2월 달의 1차 검찰 수사권 박탈. 그러니까 이때 검찰은 반쯤 맛이 갔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2020년 2월 달에 검찰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나마 남아있던 요 권한 중에서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도 이제는 검찰은 아예 하지 마 하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그런데 이 6대 범죄조차도 완전히 하지 마, 바로 그거를 하게 못하니까 2대 범죄에 관해서는 한시적으로 한 몇 달은 더 해 라는 것입니다.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더 해. 저는 아직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사실은 못 봤습니다만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 이자들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나니까 처음에 냈던 법안 다르고 법사위에 올렸던 법안 다르고 그래서 안건 조정 거친 법안 다르고 또 무슨 국회의장이 끼어서 무슨 중재했던 법안 내용 다르고 그래서 저는 본회의에서 그저께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 통과됐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못 봤습니다만 대략 보도된 내용은 하여튼 검찰 수사 가능, 요 범죄란 말이 빠졌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제는 안 주겠다는 것이고요. 또 보안 수사 권한까지 박탈했습니다. 이 보안 수사 권한이란 건 뭐냐면 경찰에서 수사한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거나 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경찰의 의견으로도 요거는 기소를 해야겠습니다라고 검찰에 올려왔는데 검사 입장에서 조금 더 따듬어야 되겠다는 그 보안 수사를 그건 여기서는 할 수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게 있으면 보안 수사할 거리가 있으면 경찰에다가 내려줘서 다시 오게 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검찰은 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앞으로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갈 일이 없습니다. 어떤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부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까 검수완박의 피해가 일반인 피해가 뭐냐고 하셨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번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검사가 소위 정권 비리, 권력 실세들의 비리, 사회 지도층의 비리 또는 뭐 어떤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아예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미 차단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 사건, 여러분 검찰청에서 어떤 사건, 형사범죄 또는 형사 어떤 비리, 대장동이다 뭐다 이렇게 뉴스에 나는 사건은 말이죠. 검찰청에서 핸들링하는 사건 중에 퍼센테이지로 보면 특히 사건 수, 케이스 수의 퍼센테이지로 보면 글쎄요. 어떤 분들은 1%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 3%를 얘기합니다. 저는 좋다 넉넉하게 봐서 5%라고 봅시다. 그 5%를 제외한 그 5%의 사건이 뉴스가 되고 신문에 나는 거고요. 그 나머지 95%의 사건은 뉴스에 안 납니다. 그 뉴스에 안 나는 사건들이 일반 국민들, 서민들, 뭐 그중에 서민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중소기업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멀쩡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서민이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 간의 권리 분쟁이 생길 때에 이제는 검사는 전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게 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검사를 만나서 어떠한 호소를 하거나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떤 어필을 더구나 내가 검사를 대면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요, 일반적으로 검찰청의 검사들은 이 청의 규모에 따라서 적은 좀 지방의 소도시, 뭐 시골, 뭐 이런 곳은 한 1년, 그리고 대도시는 한 2년, 서울은 또, 서울지검은 3년 단위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합니다. 인사이동. 그러니까 지역과의 어떠한
어떤 유착, 지역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어떤 이 소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굴을 익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게 소지가 적은 반면 경찰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늘 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다 보면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그런 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많은 경찰관들은 헌신적으로 공복의 자세를 유지하지만 그러나 이런 고소사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안면에 소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안면에 받친다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고 이러다 보면 어떤 수사가 지연이 되거나 불편해지는 경우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 검수완박의 문제 제기에 있어서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탄용, 정권 범죄의 방탄 목적이 첫 번째 크겠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큰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권의 자법제도의 왜곡 내지는 피해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범인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적어도 검찰청 또는 검사를 만나서 이제 호소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더 아픕니다. 그것이 더 물론 경찰을 또 이렇게 위주로 말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 그걸 검사의 그런 검사가 꼭 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검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왜 경찰은 더 못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도 말씀은 하셔요. 경찰이 잘할 수 있다. 경찰도 맡겨주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만약 이 제도가 고착화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그러한 그런 이 수사 역량 또는 수사의 중립성, 수사에 대한 의지를 우리는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을 보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런 엘리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검사들의 그 수준은 밑바닥은 어느 정도, 바텀은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잘하고 못하고에 있어서는 약간의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검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이 역량이나 중립성이나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 능력이나 다 기본은 비슷한데 소위 상한선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같은 검사가 있는가 하면 한동훈 같지 않은 검사도 있습니다. 소극적이거나 좀 이 실력이 못 미치고 또 어떤 문제를 받아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집요함이 일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쭉 겪어보고 또 지금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 경찰은 상한선은 비슷한데 하한선이 너무 들쑥날쑥해요. 지금 문제가 된 이 일 전에 이미 2년 전부터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찰에 일자 수사 종결권이 부여가 되니까 지금 혹시 이 가운데서도 고소를 지난 2년 동안 고소를 하시거나 고소를 당해보시거나 또는 내 주위에 아는 분이 고소를 한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사건이 경찰에서 지금 뭐 6개월, 8개월, 1년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지금 경찰은 아시다시피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비, 치안, 보안 여러 가지 경찰의 업무가 있습니다. 생활 질서, 치안도 있고.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 지금 수사부서, 조사부서는 제일 3D 업종, 3D 정도가 아니라 막 굉장히 막 악조건에서 하니까 다들 기피를 하니까 지금 그 가운데서도 정말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찰 인력들은 다 다른 부서로 다 외사, 경비, 보안으로 다 나가고 조사는 전부 다 기피 부서.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심지어 순경, 이제 경찰 각된 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이러한 이 형사사법에 대한 조사, 이 경험, 실력이 없는 분들이 지금 한 사람의 일생 내지는 그 어떤 중소기업의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걸친 사건들을 붙잡고 한숨만 푹 쉬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검사들도 답답해합니다. 검사들에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현재 그냥 pending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올라오기 전에는, 사건이 오기 전에는 아무런 지시를 할 수도, 그전에는 수사 지휘 관계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협력 관계가 되니까 아무런, 올라오기 전에는, 서류가 오기 전에는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검수완박이 되면 이재명을 조사 못한다, 문재인을 조사 못한다, 혹은 뭐 이 부분은 하나의 우리 정치적 영역이고, 저는 거기에 묻혀진 우리 많은 일반 국민들의 권익 피해가, 저는 이것이 더 심합니다. 저는 심각하다. 한번 넘겨보시죠. 정말 이번 이 검수완박의 결과는 70년 검찰의 수사 역량, 여기서 수사는 단순한 수사만이 아닙니다. 수사를 포함해서 어떤 판단, 우리가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 어떤 수사, 어떤 한 특정 사건을 놓고 이 수사라는 것이 뭐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단계별로 다 그림이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 조사를,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를 예를 듭시다. 뭐 가장 우리 관심이 많은. 그러면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될 것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판단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종합적인 어떤 판단 능력 내지는 결정 능력. 자, 왜 어떤 수사를 해 나가면 바로 또 여기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면은 여러 가지 포렌식 수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떤 사태의 진실을 파악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사회가 합의한 수준의 어떠한 증거를 가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그 판단들이 그 검찰에는 쌓여 있습니다. 이제 갓 검사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그러한 일종의 그 개선 조직 속에서 검사 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죠. 검사장이 뭐 직접 조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판단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검찰총장까지도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이 굉장히 여파가 컸습니다. 조국 사건 여파가 컸습니다. 윤석열 지금 당선자가 검찰에 몸담을 때 조국 사건을 직접 주임검사로서 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장 시절에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밑에 있는 서울지검에서 움직인 거지, 총장이 뭐 다 일일이 수사사항을 체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총체적인 그러한 판단 역량이 다 일거에 형해화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건 관계인이 이제 검사를 만날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자, 문재인 정권 비리 등 권력 실수에 대한 비리 수사 이제 불가능합니다. 경찰 수사력의 한계로서, 이 경찰 수사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뭐 조폭들이나 여기 어떤 그 지역에 굉장히 어떤 구조적인 만성적인 그러한 사람들, 또 그리고 굉장히 지능 범죄들,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뭐 어떤 이 수사활동 안에 전혀 검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걸 알 때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굉장히 어떤 그 범인들의 운신의 폭이 확 넓어지는 거죠. 전혀 뭐 겁을 내지 않는, 뭐 검찰의 위상 추락은 당연히 불가피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검찰청에 검사가 2,000명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이 졸속 처리에 따른 법률 공백은 뭐 제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결국 이 사법 공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쭉 나열만 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이 잘하도록 해야 되겠죠. 아니 뭐 그제 당선자의 멘트도, 일단은 윤석열 당선자의 멘트도 어쨌든 경찰에 대해서 우리 검사들이 그러니까 수사 지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수사에 대해서 잘 이렇게 노하우를 좀 넘겨주고, 또 필요하면 경찰의 검사가 가서
경찰서에 이제 검사가 가서 좀 지켜봐주고 하라는 건데, 그게 저는 참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의 발언이지, 참 적당한 발언. 그리고 경찰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자, 자기네들 이래놓고 검사가 와서 좀 여기서 어떠한 감독관을 해주시오. 인권 감독관 내지는 수사 지도관을 해주시오. 경찰이 원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공수처. 자, 그러면 고위 공무원 범죄는 공수처가 잘해주면 이론적으로는 되죠. 지금 뭐 어떤 정치권의 국회의원들, 시도지사들, 뭐 이런 고위공직자들에서 공수처가 잘해주면 되는데, 이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 때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면서 현직의 에이스 검사들이 공수처에 오는 거는 NO. 다 지금 신출나기 변호사들 중에서 공수처 검사를 뽑았지 않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됐으니 이제는 어쨌든 지금이라도 공수처에 그러면 검찰청에 이제 개점 휴업 상태가 된 이 검사를 공수처로 이제 보내서 공수처를 좀 보강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왜? 일단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인력 풀을 법을 고쳐. 근데 이제 법에 또 보면 공수처 검사의 숫자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했어. 근데 이제 이 공수처를 대폭 활용해서 어쩌면 안 되면 지금 서울지검이나 주요 부서의 어떠한 그 시설을 막 이제 공수처로 해서 서울지방 공수처, 수원지방 공수처, 뭐 이렇게 가야 될지도 몰라요. 자, 이번에 이 법을 검수완박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 저 사람들이 그러면 중요 범죄에 대한 공백, 수사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만 제안한 아이디어가 중대범죄수사청인데, 이 중대범죄수사청도 어떻든 이 사람들이 만들 쪽에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에만 초점이 있었지, 이 중대범죄를 잘 수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덜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또 우리 검사들을, 지금 훈련된 경험이 쌓인 이 검사들을 좀 보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과연 지금 국회 170